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원래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원래는 월요일에 방송 안 하는데 주말에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함에 방송을 켰는데요. 월요일에 너무 많이 봐주시고요. 너무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봐준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에 한 번 더 감사함을 더하고요. 구독도 어제 엄청 많이 눌러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배구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배구 두 경기랑 해외 축구 챔스죠. 9경기 분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해축은 어려웠죠. 보니까 레드카드 받은 에버턴 상대로도 골 못 넣는 맨유나 잘 나가던 토리노 상대로 3점 차로 이겨버리는 코모나 이런 게 좀 어지럽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느바는 아쉽게 한폴 대결 3연승 도전이었는데 프렌데이입니다. 아마 2장 정도 한폴씩 날 것 같아요. 피닉스 저거 언더 뜨면은 또 한폴인데 아쉽습니다. 3연승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배구 두 경기랑요 아챔이 있어요. 몇 경기 제가 아챔을 웬만하면 잘 안 넣습니다. 근데 두 경기밖에 없어서 넣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분석은 따로 안 할 거고요. 표랑 조합에 제가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런 경기 분석할 거고요. 제 알고리즘이 닿으시는 형님들이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공짜라서요. 멤버십은 필요하신 형님들만 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은 강요 안 해요. 자기가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숲 형님들도 구독, 즐겨찾기, 그 다음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두 경기고요. 오늘 배구 두 경기도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대한항공 대 선보고요. 크로롱크롱님 추천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은 감사합니다. 6연승에 선보는 직전 이제 우카 상대로 1패를 했습니다. 확실히 좀 보니까요. 우카가 우카가 9470님 추천 감사합니다. 우카가 확실히 고점이 좀 높은 팀이다라는 거를 최근에 좀 느껴주고 있어요. 우카도 저는 복병의 팀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손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황태기가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 세트 뛰고 뺐어요. 그래서 이제 주전 세터가 안 나오면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3일 전이었는데 기사로 봤을 때는 검진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 이제 검진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항공 같은 경우는 OK저축은행이랑 열심히 하면서 전날 정지석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러셀과 이런 애들로 열심히 했으면 또 차지한이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옥전은 꼭 한 명씩 국내 선수가 고점이면 잘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항공이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손보가 만약 황태기가 또 안 나온다면 또 주전 세터가 없이 2연승 세터 쓰지 않을까 싶어서 세터 차이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항공 마인승 가는 게 저는 확률상은 맞다고 봅니다. 항공 마인승을 갈만 하다고 보고요. 언어바가 저번 맞대결에는 선보가 3대1로 이겼거든요. 음, 어, 이번 맞대결도 웬만해서는 한 세트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세터가 없긴 해도 그래도 강팀은 강팀이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장 대 현대건설 서로 1승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이제 자네티가 돌아오면서 좋은 모습, 그리고 이선우도 나름 극고점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박은진, 정호영이 중앙에서 잘해주면서, 정관장은 저게 강해요. 공격도 강하지만 저는 수비적인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꽤나 해볼 만한 저는 매치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최약팀 기업을 꺾으면서 저날은 뭐 양효진도 좋았고 카리도 좋았고 IBK 기업은행이 별론가 싶기도 하고요. 별론가 싶기도 해서 현대건설이 정배면은 이건 못 참을 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관장 충분히 갈만한 저는 떡잎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관장 역배 한번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배가 사실상 지금 도공 말고는 어차피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싶고요. 언어바는 184.5. 저번 맞대결에는 현대건설이 3대1로 이겼는데 딱 184가 나왔어요. 저는요, 요거 언더 풀세트 아니면은 언더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요렇게 주간 2경기 끝이 났고요. 챔스 9경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스 들어와. 네, 아약스 대 벤피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챔스도 이제 절반을 달렸습니다. 얘는 8경기 하는 걸로 아는데 절반을 달렸는데 지금 36등이랑 35등이 만나요. 사실 여기서 지는 팀은 사실 진짜 쉽지 않아집니다. 아약스랑 벤피카는 전패입니다. 전패. 아약스는 지금 리그도 2연패거든요. 엑셀시오, 유트레우 지면서 불안해요. 개인적으로는 아약스가 꽤 불안한 모습이라 이걸 아약스를 믿을만 한지, 챔스에서도 솔직히 경쟁력이 많이 죽어서 애매하다고 봅니다. 벤피카 입장에서는, 벤피카는 그래도 리그는 나름 잘 하고 있어요. 리그는. 그런데 챔스도 많았던 팀들이 레버쿠젠 아쉽게 졌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 강팀이었고, 첼시, 카라바흐한테 진 거는 가장 아쉽고, 아약스에 비해서는 벤피카가 그래도 강팀들을 만나서 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약스는 뭐 결장자는 중요한 애는 없고 벤피카도 중요한 애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챔스만의 경기력을 럭으로만 조금 놓고 본다면 나는 벤피카 가고 싶다. 어차피 둘이 무승부에서 얻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차피 둘이 무승부에서 얻는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기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피카 승 보고 싶습니다. 핸디는요, 음, 원어디서 벤피카 마인승을 가야 되나 햄무를 가야 되냐,
조금 고민이 되네요. 벤피카 승은 볼 거긴 한데 아약스 폼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벤피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면 마인승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골드실더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갈라타사 대 위니용. 갈라타사는 9위까지 3연승 하면서 9위까지 올라왔고요. 위니용은 3연패 반대로 3연패를 하고 있어요. 갈라타사 폼 좋죠. 가야겠죠. 예. 3연승으로 잘 나가고요. 위니용 같은 경우는 직전 아틀레티코한테 지면서 강팀이라 예. 위니용도 만났던 대진운이 사실 호벤, 뉴캐슬, 인테르, 아틀레티코 이렇게 만나가지고 꽤 어려웠습니다. 근데 갈라타사를 만나가지고 이게 어떨지. 근데 또 결정자를 보니까 또 할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니용이. 갈라타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격수에서 오시멘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 안 나오고 악군도 안 나옵니다. 물론 이카르디랑 사네 이런 애들은 있는데 오시멘 없는 건 좀 아쉽고요. 위니용은 수비수의 리센, GTD 말고는 다 나온다. 일단 갈라타사가 더 좋아하는 보이는데 위니용은 못 보겠다. 위니용은 못 보겠어. 물론 지금 위니용 쪽이 쭉쭉 줄어들고 있긴 한데 굳이 스럽습니다. 굳이 위니용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네요. 저는 갈라승 보고 싶고요. 햄물 보고 싶습니다. 언어바는요 3.5 언어 보겠습니다. 원하게자 다음에 맨시티 대 레버쿠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는 4위 레버 21위고요. 맨시티는 무패죠. 네, 무패로 상위권이고 레버쿠젠도 1패밖에 없긴 한데 무승부가 2개라 조금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맨시티는 직전 이제 리그에서 뉴캐슬한테 일격 당했고요. 네. 그 체력적인 문제만 좀 괜찮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레버쿠젠에 하루 더 쉬거든요. 물론 맨시티 원정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레버쿠젠도 살짝 고전을 하겠는데 레버쿠젠도 지금 리그 잘 나가고 챔스도 파생한테 진 거 말고는 진 건 없어요. 무승부한 건 좀 있는데 그래서 최근만 놓고 보면은 맨시티가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맨시티는 결장자도 뭐 없고요. 다 나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수비수에 탑소바 뭐 요정도 빼고는 나오고 미드필더의 안드리치 퇴장당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의 이 주전 결정자가 조금 더 있어서 굳이 레버를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맨시티가 한 번도 통수를 안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맨시티 마인승의 언오바는요 오바 보겠습니다. 그럼 첼시 대 바셀 첼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12대 11이고요. 6년 만에 만납니다. 7년 7년 만에 만납니다. 첼시 리그 챔스 다 잘 나가고요. 직전 챔스에서는 물론 카라바흐랑 2대2 무승부하긴 했지만 바셀은 클리브리랑 무승부하고 리그는 잘 나가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첼시 원정이긴 하지만 바셀도 폼이 좋아서 첼시는 결장자 없고요. 바셀은 페드리 미드필더 페드리 빼고는 다 나와요. 공격수 애들도 이제 죄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다. 첼시가 홈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첼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바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두 팀의 공격력을 생각해보면은 오바 까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워낙 신중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거 어느 봐도 3.5 3.5 3.5 저는요 언더 보고 싶고요. 그래도 바셀이 맞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보험으로 무승부 한번 뭐 갈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 하겠다. 첼시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근데 페드리의 이 빈자리가 확 느껴져 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문대 비아레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문대 비아레알이고요. 언어에서 예? 따라라라. 없는데요. 패스. 돌문대 비아레알이고요. 이겨 순위는 14위 대 32위에요. 비아레알이 챔스에서는 그렇다 할 힘은 못 쓰고 있습니다. 반포 서울치야 못 쓰고 있고, 돌문은 무패 달리다가 직전 이제 챔스에서 맨시티한테 시원하게 발렸죠. 돌문 뭐 리그는 2연속 무승부긴 한데, 저는 폼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비아레알도 리그만 놓고 보면은 리그에서는 4연승 달리고 있는데, 챔스에서는 파포스를 가둬두고 팼는데 이걸 또 1대0으로 지고, 맨시티한테 지고, 유벤이랑 무승부하고, 토트넘한테 지고. 비아레알은 이길 법한데 지는 게 이게 답답해요. 돌문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베이어 말고는 다 나오고요. 비아레알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돌문에 좀 더 좋아는 보이는데요. 라리가 파워와 함께 배당 대비 비아레알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저는 한번 무승부나 비아레알 승을 한번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비아 프랜승 보고 싶고요. 승패는 승패는 갈 거면 아싸리 승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비아레알은 지금 사실상 무승부보다는 좀 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축구공은 둥글다 한번 생각하면서 승. 저는 요거는 무승부도 보험으로 갈만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비아레알이 막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배당 대비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폴리 대 카라바오 24위 대 15위 순위가 바뀐 것 같죠? 하지만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요. 나폴리는 리그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직전 아탈란타도 잡고 흐름은 꽤 좋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챔스에서는 프랑크푸르트랑 무승부하고 호벤한테 지고 스포르팅 잡고 맨시티한테 지고 살짝 아쉽죠. 만하던 팀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었다 생각하는데 진 것들이 좀 아쉬워요. 카라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첼시랑 이걸 무승부했고요. 그다음 빌바오 지고 코펜하겐 잡고 벤피카 잡고 은근 알짜배기로 팀들을 좀 잡았어요. 근데 뭐 강팀은 아니죠. 사실 우승할 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는 결정자가 미드필드 앙귀사 말공 다 나오고요. 카라바오는 키퍼가 좀 오래 안 나왔죠. 마고 메달레프. 근데 코잘스키가 있기 때문에 카라바오는 사실 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나폴리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폴리 마인승 보는 게 맞다고는 봐. 근데 이제 이길지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프라 대 빌바오 32 대 27이 서로 이겨야 되는 경기죠.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얘네는 유로파에서 저번 시즌에 한번 만났는데 리그에서 그때 빌바오가 1등으로 이겼는데 슬라프라가 잘 비볐단 말이에요. 빌바오가 지금 리그에서 폼이 별로 안 좋아요. 슬라프라에게 빈틈의 실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순위는 빌바오가 조금 1점 높지만 충분히 할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슬라프라는 뭐 중요 결정자는 미드필더의 돌리, 다음에 빌바오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와요. 니코 윌리엄슨 나오기 때문에 니코 윌리엄스 해줘야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좋아 보이고, 그거 말고는 슬라프라가 충분히 할 만한 경기력이라고는 봐요. 그래서 무승부나 슬라프라 쪽 승을 보고 싶은데 슬라프라가 잘 할라나. 괜히 갔다가 또 답답하면 서운한데. 저는요 무승부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려나. 저는요 슬라프라 승 보겠습니다. 언어바는요 오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데들림 대 유벤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보데 대 유벤이고요. 보데는 29위, 유벤 26위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순위 낮아요. 보데는 2연패고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무승부 기록을 했어요. 보데는 뭐 리그는 사실 괜찮고, 챔스는 모나코한테 지고 갈라타스한테 지고, 유벤은 리그 지금 2연무 피오 토리노 하고 있고, 챔스도 스포르팅이랑 무승부, 레알한테 1대0 치고. 유벤은 그래서 경기력은 좋은데 이게 원정 무승부가 너무 많아서 그게 좀 걸리죠. 보데들림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나오고요. 주전급 다 나오고, 유벤은 수비수에 한 명, 가티 질병으로 안 나옵니다. 나머진 다 나와요. 유벤이 배당 대비 좋아 보인다. 유벤도 슬슬 1승 하면서 올라갈 순위를 끌어올릴 때가 됐거든요. 유벤 갈만하지 않나. 보데도 뭐 나름 라인업은 나쁘지 않은데 유벤 가자. 저는 유벤이 이기면 마인승 할 것 같습니다. 마인승에 언더 쪽으로 보겠습 2대0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 대 뉴캐슬. 와우, 25위 대 6입니다. 마르세유는
지금 2연패고요. 챔스에서는 아탈란타, 스포르팅. 리그는 잘 나갑니다. 예. 뉴캐슬은 챔스 지금 3연승. 빌바오, 벤피카, 미니옹. 나름 할만한 팀 만나서 이겼고. 리그는 맨시티 잡고 이겼습니다. 뉴캐슬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변수는 체력이지 않나. 마르세유는 22일날 하고 2일 쉬고 3일 쉬고 경기. 뉴캐슬은 23일에 경기하고 2일 쉬고 마르세유 원정. 이게 이제 체력적인 그게 좀 있다라는 거죠. 마르세유가 지금 리그에서는 잘 나가는 편인데 리그 3연승 중이니까요. 뉴캐슬도 뭐 맨시티라는 대열을 잡아서 체력적인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 체력 부담은 있다. 봐요. 그래서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수비수에 한 명, 무릴로 안 나오고 뉴캐슬은 트리피어 빼고는 다 나와요. 저는 최근에 폼상 뉴캐슬이 좀 더 좋아하는 보이는데요. 예, 맨시티랑 직전 경기에 경기를 뛰고 왔고 그 다음에 마르세유 원정으로 온다라고 가정이 아니죠. 온다라고 봤을 때 마르세유 역배를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마르세유 승을 보고 싶고요. 무승부도 보기 싫어. 그냥 요렇게 딱 보도록. 060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경기 끝이 났고요. 유튜브 형들 여기까지 보셨더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까먹지 않고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예. Stay up.